베토벤의 9번 교향곡인 합창교향곡을 찾게 되는 계절이 가까워지면서 16년 전인 2006년에 제작되고 우리나라에는 2007년 10월 11일에 개봉됐던 영화 파핑 베토벤의 영상을 보며 당시 교향곡 초연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토벤은 22살이던 1792년 독일 시인 실러가 1785년에 환희를 찬양하며 쓴 시 안디 프로이데의 감명을 받아 작곡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32년이 지난 1824년에 9번째이자 마지막 교향곡을 완성하였습니다. 1824년 5월 7일 합창교향곡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초연됐던 오스트리아 빈의 Kärntner Tortheater. 자리에는 현재 자우 호텔이 들어섰지만 당시의 극장 모습은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의 초연 지휘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서정적인 분위기의 사막장을 보내고 사악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가사는 인류애를 담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초연을 실제로 지휘했던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음악가이며 공연 장소인 Kärntner Tortheater. 박장으로 있던 미하엘 음라우프였습니다. 1879년에 석판 인쇄로 묘사된 당시의 지휘 모습입니다. 청각 상실이 심해진 베토벤은 1820년대부터 피아노 소리를 흡음해 진동으로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1813년 즈음부터는 독일의 기계 설계자인 멜잘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개의 보청기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합창 교향곡 리허설 때도 보청기기를 사용하며 첫 공연의 지휘를 위해 애썼지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결국 단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음라우프에게 지휘 자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초연이 끝났지만 베토벤은 관객들의 반응이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베토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베토벤의 악보를 카피해주던 가상의 인물이었지만 실제 인물은 초연에서 알토를 맡았던 성악가 캐롤라인 운거였습니다. 안톤 신들러가 쓴 베토벤 전기에 따르면 공연 당시 관중석에 있던 오스트리아 음악가 탈메르그의 목격담을 기초로 알토를 담당했던 캐롤라인 운거가 베토벤에게 다가와 환호하는 관중들의 방향으로 베토벤의 몸을 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에 묘사되었던 당시의 장면입니다. 독일의 보은에 있는 베토벤 생가인 베토벤 하우스 보은에도 캐롤라인 운거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 된 9번 교향곡은 기존의 형식과 관념을 깬 용기 있는 시도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브람스, 말러 등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토벤을 존경해오던 브람스는 1855년부터 첫 번째 교향곡을 쓰기 시작해서 21년이 지난 1876년에 1번 교향곡을 발표했습니다. 브람스의 1번 교향곡은 관연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 1877년 독일의 한스 폰 비로 지휘자로부터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낭만주의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10회 지휘했고 자신의 방식으로 편곡도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러가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의 영향을 받아 1894년에 완성한 2번 교향곡은 명곡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쇼핑 베토벤에서 합창교향곡 초연 장면을 촬영할 때 아그네츠카 홀랜드 감독 모습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배우가 악곡 하피스트 일을 하는 안나 홀츠 역의 디아네 크루거입니다. 아그네츠카 홀랜드 감독과 베토벤 역을 맡은 에드 해리스, 안나 홀츠 역의 디아네 크루거의 모습입니다. 에드 해리스는 2006년 11월 초 인터뷰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촬영을 했고 기마개를 하고 난청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가상인물의 안나는 베토벤에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드 해리스가 작가들에게 가상인물 안나 홀츠가 필요한 이유를 물었더니 베토벤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랜드 감독도 비슷한 견해였습니다. 베토벤이 얼굴을 찡그리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My father was a brutal, drunken sod. 베토벤은 신이 아버지라면 의절하겠다고 합니다. God is my father, I disown him.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은 베토벤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신형 이어폰이야? 뭔 소리야? 보청기 했어. 너도 이어폰으로 볼륨 너무 크게 해서 음악 듣지 마. 음악가 중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은 멘델스 존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남겼습니다. 멘델스 존의 집안 배경을 싫어해서 평생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그너였습니다. 두 음악가의 작품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결혼식입니다. 두 음악이 결혼식에 연주된 것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공의 장녀인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 때부터였습니다. 멘델스 존과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했던 빅토리아 공주가 1858년 1월 25일 독일 북부 지역 프로이센 왕국의 빌헬름 왕자와 결혼할 때 입장과 퇴장 때 연주되도록 요청한 것이 기원이었습니다. 합창 교향곡은 빌헬름 왕자의 할아버지인 프로이센 5대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에게 환정되었던 곡입니다. 베토벤의 작품 속에서 자유의 영혼과 창의성을 느끼게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Where does the movement end? It doesn't end. It flows. You have to stop thinking in terms of beginning. This is a living thing. It grows. See, in your work, you're obsessed with structure. 베토벤은 38살인 1808년에 운명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5번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일악장의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4개의 음으로 관객의 청각에 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3악장의 끝부분에서는 사악장의 첫 마디로 바로 이어집니다. 베토벤은 3악장의 분위기를 4악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와 같은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5번 교향곡을 발표한 해와 같은 해인 1808년에 작곡한 6번 교향곡은 베토벤이 전원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5악장이라는 파격적인 구성의 악장별로 주제를 만들고 3악장부터 5악장까지는 중단 없이 연주되도록 했습니다.
15년 전 개봉했을 때 국내 평점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높았고 관객 수는 27만 5천 명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서독과 동독 사이의 여행 자유화가 결정되면서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장벽이 철거되었습니다. 독일이 평화 통일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해 12월 25일 베를린 샤우스필하우스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케스트라가 함께 모여 미국의 음악가 번스타인 지휘에 맞춰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공연했었습니다. 당시 공연장은 1992년 콘제트하우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자필악보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평화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